자,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고요. 네. 앞에 있는 거랑 지금부터의 난이도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본격적으로 배우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단원과 다음 단원이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수분해는 이제 곱셈 공식을 뒤집어서 하는 거 맞잖아. 실상 해보면 잘 안 그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쭉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항등식부터. 항등식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전 시간에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정확하게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미지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걸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저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거죠. 꼭 x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되냐? 여기 자리에다가 a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a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뭐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저게 문자만 같으면 되는 거야. 됐어? 우리는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x니까 x에 관한 걸 쓸 건데, 사실은 x값하고 x에 대한 거하고 제일 많이 쓰는 건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시 잘 나와요. 그치?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는 성질은 뭐냐? 첫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똑같은가? 아무도 지렸다. 자, 얘네들은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요. 됐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썼는데, 됐니? 여기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x 이렇게 써 있어요. 됐어? 그러면 이제 좌변에 있는 애를 풀어보면, 이 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형태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시죠. 됐니? 우변에 있는 모양에 있는 아이들을 풀어도 하나 빠졌네? 여기 1 하나 빼먹었는데, 산수 실수. 얘를 풀어도 이제 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고 우변을 정리했을 때 얘의 모양이 똑같아진다 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됐니? 자, 두 번째,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에 임의의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됐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 요 식에다가 x에다 0을 한번 정리를 해놓도록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x에 0을 집어넣어 볼게요. x 이꼴 0을 집어넣으면 좌변에는 4 빼기 3 나오겠죠? 됐니? 우변은 어차피 다 날라갔잖아. 그냥 1만 나오죠. 맞아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9 빼기 3이 될 거고, 이쪽은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죠. 성립하죠? 됐니? 2차식이니까 사실은 방정식이라도 답을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원래 2개 성립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다가 x에다 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하나 더 넣어보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 빼기 3이 될 거고, 얘네들은 0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죠. 2차식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뭐 해야 돼? x의 값이 2개까지는 가질 수 있으니 2개까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3개까지 성립 못하죠? 맞아요? 어려운 얘기야, 얘기가. 정수야, 맞아 틀려? 2차 방정식의 해는 최대 2개잖아. 그러니까 2개까지는 원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3개가 된다는 소리는 뭐야? 얘네가 항등식이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등식이라고 하면 뭘 집어넣어도 계속 다 성립해야 돼. 아무거나 너네가 넣고 싶은 거. 분수를 넣으면 당연히 성립해야겠지만 분수 계산하기 싫으니까 패스. 자, 요 정도를 하도록 합니다. 저기 뭐야? 아직 안 배웠구나 참. 자, 그리고 자, 요거 밑에다가 쓸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자, 2번 문제에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써주면 참 고맙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써줍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볼 건데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이거는 또 이걸로 쓸까요? 이런 말이 있으면 항등식이에요. 모든 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여기서 이제 사실 갑자기 노란색을 하나 글씨를 썼는데 대하여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요 다음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본다 여기 좋아. 조심해, 치지 말고. 자, 임의에서 x에 관하여 성립한다. 또 성립 말이 돼요. 자, 노란색으로 쓰는 건 뭐냐면 대하여로 써도 되고 관하여로 써도 되고 바꿔도 돼 이거는. 그렇지? 대하여를 하든 관하여를 하든 상관없이 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사실은 뭐야? 항등식의 뜻이죠.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항등식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번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건데요. 자, 요 부분만. 얘는 자, 위에 있는 말줄 중에서는 어디에도 항상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수라고 하는 녀석을 달고 나오셨을 때는 뒤에 반드시 항상이란 말이 붙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필기 해놓으시면 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 자, 봐. 저 어떤과 모든에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건 공수 2 영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 있고요. 하는 김에 지금 여기서 좀 이해를 하고 가죠. 자,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얘네는 거짓이죠. 그쵸? 안 되는 거 많잖아. 0 빼고 다 안 되잖아 사실은. 맞아요? 얘네는 3이에요.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모든 실수라는 건 항상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이라고 하는 녀석은 특정, 자, 얘네들의 경우엔 특정 경우에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성립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있죠.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언제? 지금 요 말은 언제 성립하냐? 얘네들은 x 이퀄 0이면 성립해요. 그러면 특정 경우 x 이퀄 0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됐니? 결과적으로 저기 써있는 말은 참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써놓은 어떤 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항상이란 말이 빠진 상태로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정식도 참인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어떤 수가 있긴 있잖아. 그치? 그런데 항등식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대신에 항상이란 말이 붙어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은 여기 써놓은 이 부분은요, 너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됐어요? 바꿔 말하면 수능 시험 볼 때도 나온다는 소리야. 이 말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을 해서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 이 말들이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이 5가지가 모두 다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실제로 첫 번째 얘기,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은 이제 사실 안 나와요. 시험 볼 때 이 내용은 안 나오고, 여기 있는 4가지 중에 선택지 나옵니다. x값의 관계없이 성립할 때.
문제에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임의수 K에 대해 성립할 때 어떤 수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모든 수 K에 대해 성립할 때 라고 하는 말들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문제 풀다 보면 K값에 관계없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얘기가 무슨 뜻이야?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K값에 관계없다. 판별식이 0인 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뜻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은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항등식을 배워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어디다 쓰려고 이걸 배우고 지랄이냐 이건데. 원래 책에 써있는 대로 써주는 게 좋겠죠. 너네가 나를 책 볼 때 도움이 되시려고 하면 미정 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미정 계수법 뭔 뜻인 것 같냐? 응? 맞아. 계수 안 정해져 있는 거. 계수 안 정해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보시면 됐어?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X 이렇게 써줘야겠구나. X에 관한 항등식 뭐뭐에서 A, B,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A, B, C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인 거야. 됐니? 그러면 상수니까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X에 관한 계수들이 되는 거죠. 됐어?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이 A, B, C를 구하는 방식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니?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이요. 약간의 노가다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모두 다 전개해요. 됐니? 오른쪽에 있는 식을 모두 다 전개하면 뭐가 될 거냐면 AX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B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나오게 되죠. 맞지? 그래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비교하는 거야. 자, X제곱의 개수는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러니까 A가 1인 거죠. 1차항의 개수는 3이었어요. 그럼 B가 3인 거죠. 됐어? 상수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였는데 얘를 갖다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C가 됐잖아? 됐어? 그러니까 C 값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해요. 됐니?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 위에 있는 녀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 뭐 될 거냐면 1 더하기 3 빼기 2가 되겠죠. 그치?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다 날라가고
C만 남아요. 됐지? 그럼 C가 인 거야. 됐어? 승주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꼴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인데 c가 지금 2라는 걸 구했죠. 요 위에서 c 값이 2인 걸 구했으니까 갖다 대입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b잖아. 맞니? 그러니까 b 값이 뭐라고? 3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됐니? 이해돼? 사실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건 누구나 보이기 때문에 a 값에다 뭐 아무거나 그냥 봐도 바로 a는 1이라고 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요거는 x에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0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2만 남겠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될 텐데 우리가 b 값은 3인 거를 갖다 우리가 아까 구했죠. 그 다음에 c가 올 텐데 c는 2인 거 아까 여기서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죠. 됐어? 그러면 얘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얘네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1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수치대입법이라고 해요. 됐어요? 뭐 언제 쓸 거냐가 중요하죠.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써? 아무 때나 둘 다 써도 돼. 아니요. 아무 때나 둘 다 쓰지 못해요. 개수비교법을 못 쓸 때가 존재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개수비교법은 전개가 간단하게 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개수비교가 편해.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됐어? 수치대입법은 전개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불가할 때 씁니다. 불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죠? 좀 짜증나지만 됐지? 됐어? 자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K값만 물어보는 거야. 됐어? 전개가 불가능하진 않죠? 이거 전개하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은 안 하지? 할 수는 있어. 그리고 이쪽하고 비교하는 거 할지 되긴 되겠죠? 화가 나겠지만. 근데 뭐 하면 돼? 우리는 얘를 치웠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뭐야?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때려 넣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
맞니? 그럼 여기나 마이너스 1을 때려니까 이만큼이 다 사라지네? 그쵸? K입니다.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8이에요. 됐어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거 검산식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치?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래. 몫을 구하라고는 안 했어. 자, 나누는 건 가능하시죠? 됐어? 나누는 건 가능하시지? 나누는 건 가능하신데 fx 구하는 거 어렵잖아? 반대로 이렇게 써볼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가 k 쓰고 여기다가 3 써요. 나눌 수 있니? 나눌 수 있겠네요. 어렵죠. 나누는 거. 미지수가 깔려있으니까 어렵단 말이야. 미정계수가 깔려있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다 모두 타는 거야. x에다 1대를 넣어서 그냥 구하자는 거죠. 이렇게. k 값은 5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고? 수치대입법을 써. 너희들은 앞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수치대입법으로 풀 거야. 하지만 계수비교법을 풀 때도 있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제를 풀고 넘어가죠. 얘네들은 그냥 예를 써준 거니까 치우고요. 책 좀 볼까요? 42페이지. 슬슬 몸풀이부터 시작해서 자, 얘네들은 뭐 한다? 1차항끼리 비교해줘요. 얘네끼리 비교하면 A가 0인 거죠. 됐니? 맞아요? 상수항끼리 비교해줘요. 그럼 B가 마이너스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B의 값은 2예요. 그렇죠? 응? 마이너스 2B예요. 오, 젠장. 얘 잘못 썼구나. 얘가 1이고요. 얘도 잘못 썼네. 이건 다 바뀌어야겠네. A 값은 1이 돼야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인데 반만 맞았네? 어쩌다 보니? 자, 됐죠? 슬프다. 어떻게 또 답은 맞았냐? 자, 봐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수치대입법을 쓰는 것들은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다는 걸 이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미안해. 계수비교법은 좌변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다라고 하는 항등식의 성질을 갖다 쓰고 계시는 건데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좌변에 x항이 존재하는데 우변에는 x항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좌변의 x항도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한 거죠. 마찬가지로 좌변에는 상수항인데 우변에는 상수항의 값이 0이죠. 굳이 얘기하면 얘도 사실 얘랑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을까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뭐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값은 이제 4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풀어야겠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할 때 굳이 한 방에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2차항부터고요. 이 녀석에서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면 a죠. 됐니? 우변에는 3이고요. x의 개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리고 얘는 우변은 b고요. 3 갖다 집어넣으면 b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됐니? 춥니? 아니요. 그건 아닌 거죠. 자, 상수항을 봅니다. 그럼 좌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2죠. 그치? 우변의 상수항은 c잖아. 그러니까 a값, b값, c값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보통 아이들이 이걸 갖고 전개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수를 봐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곱셈 공식을 잘 외우셨다면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지 않고 차수별로 애들 모아서 보셔도 괜찮아요. 자, 4번. 자, 여태까지 풀었던 문항은 다 뭐라고 썼냐면 문제 여태까지 풀었던 문항들은 다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써있죠? 그러면 이건 x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라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 위주로 생각해서 식을 써줘야 돼. 즉 무슨 소리냐? k만 문자로 취급하고 x랑 y는 다 상수 취급해서 식을 정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k를 갖고 있는 애들이 x가 있을 거고요. xk가 있을 거고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2ky가 존재하겠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y까지 해가지고 k로 묶습니다. 됐죠? k를 갖고 있지 않은 애를 보면 여기 x가 하나 있고요. 얘 계산해서 y 하나 있고 여기 더하기 3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얘가 0인 거고요. 얘도 0인 거야. 됐어? 왜? 우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x-2y와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퀄 0을 연립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빼면 되죠.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니 계산하시면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개수 비교법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러면 요번에 넘어가서 수치 대입법에 관한 문항들을 볼게요.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 얘가 뭐라고 써 있냐면 x에 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x 값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제일 처음에 뭐부터 집어넣을 거냐면 0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왜 0을 집어넣냐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봐요. 요 녀석을 없애려고 하면 0밖에 없어요. A를 없애려고 하면. B를 없애려고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0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C를 없애려고 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2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두 개를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녀석은 두 개의 숫자가 존재해요. 0과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넣어도 돼요. 나 0부터 넣은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3, 이쪽은 0을 집어넣게 되면 숫자 왜 이래? 분수야? 진짜네? 슬프네. 마이너스 2C네요. C의 값이 2분의 3이라는 소리죠. 됐죠? 또 숫자 두 개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 A 값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1 빼기 A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0이네요. 그러니 A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C를 없애기 위해서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치? 근데 X가 여기 갖다 집어넣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A 자리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4 나오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얘는 다 사라졌고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6B가 나오시겠네요.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됐니? 그리고 너희들한테 물어본 건 A 더하기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B가 더하기였죠? 잘못 썼나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됐어요? 자, 6번에 자, 여기에 1,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넣을 거냐면 x에다가 문자 두 개를 동시에 없애는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을 거고,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4 마이너스 7,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얘는 다 없어지고 얘만 남겠네. 됐니?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3인가? 됐니?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A 값을 없앨 거예요. 1을 집어넣을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빼기 5는 A는 사라졌고 2B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인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 3 쓰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면은 B 값이 2가 나오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A 값은 보통 이제 얘네들은 수치 대입법 안 하고 그냥 개수 비교하는 게 편해요. x제곱백에서는 얘밖에 없는데 여기도 x제곱백에서는 a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바로 전개 안 시키고 a 값이 그냥 4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면 16에다 4 더하고 9 더할 거니까 29네요. 됐어? 여기까지? 여기가 되게 버리적거리네. 너가 치워버릴 수가 없네. 일단 여기 빼놓고. 쉬는 시간 쓰도록.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치워도 될까요? 자. 다시 온다. 풍자야, 쉬어도 돼? 없는 써, 없는.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부터는 은혜가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 할래? 개수 비교법 쓸래? 그래서 선택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7번 뭐 할래? 7번을 푼다고 하면 정훈아 7번 넌 어떻게 풀래?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으로 푸셔도 되고요. 근데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3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 10입니다. 얘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거야? 사실 안 구해지죠. 정식 풀이 방법은 이건 아니고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x 제곱의 개수를 보면 좌변은 3이고 우변은 a고요. x의 개수를 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4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고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니? 그래서 b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면 좌변은 7이 나오고 우변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c 값은 우리가 뭐가 나올 것이다? 6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3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내가 여기다가 이 문제를 수록하지는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문제 말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더 나와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눗셈의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 있죠? 그쵸? 이걸 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잘 들어요, 일단. 뭐 이건 들어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더 배울 때 다시 배우시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맞죠?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저 좌변에 있는 식을 x-1로 묶으면 a에 x-1 플러스 b에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의 식을 승주야 정신 차려. 세상에 봐. 네. 이 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c가 되는 거야. 맞지? 그때 나온 이 몫을요 다시 x-1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식에서 3, 마이너스 4, 7 이렇게 써있으면 얘를 1로 조립제법을 해요.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 나오죠. 얘가 C예요. 됐어요? 왜? 이 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C라고 했으니까. 됐니? 이때 나온 몫을 다시 x-1로 나누면 3, 3, B가 되고 얘가 나머지 B. 그때 몫이 A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2차식 같은 건 안 해요. 사실은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 보통 어떤 애가 나오냐면 4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4차식이 써있고 여기에 이게 써있는 거죠. A x-1의 4제곱, B의 x-1의 세제곱, C의 x-1의 제곱, D의 x-1 더하기 2. 그래서 A, B, C, D, E의 값을 다 구하시오. 전개하면 빡칠 거 아니야. 일단 x-1의 4제곱을 전개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죠. 전개하면 화가 난다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 연조립제법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연속조립제법. 우린 2번밖에 안 했지만 사실 그거 하려면 4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쉽게 푸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시간 있을 때 한번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볼까요? A씨가 자꾸 떨어져.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a의 x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b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뭘로 풀까? 뭘로? 얘는 수치 대입법 비슷한 걸로 풀어요. 뭐냐면 우리 사실 문자를 줄이고 싶잖아요.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며. 그러면 사실 숫자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고 문자를 집어넣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얘를 없애고 싶어. 여기 있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럼 여기서 두 개는 적어도 없애고 싶으니까 x에다가 그냥 b를 때려 넣어요. 그러면 a도 사라지고 c도 사라져요. 그치?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꼴 0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b 플러스 1에 b 마이너스 2 이꼴 0인데 b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죠? 문제에 써있는 단 조수 전제 조건이 뭐야? 단? 네. 뭐 이렇게 작게 얘기해? 왜? 뭐 죄 졌어? 자, b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다 해서 우리는 b 값을 뭐라고 잡는다? 2라고 잡는다. 알겠어? b 값을 2라고 잡으면 문제의 풀이가 바뀌겠죠? 여기 있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x-2의 제곱 플러스 c의 x-2죠.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되냐라고 했을 때 개수 비교할 겁니다. x 제곱항을 볼 거고요. 어지라. x 제곱항의 개수를 보면 왼쪽엔 1이고요. 오른쪽에는 a밖에 없죠. 그치? 상수항을 볼 거고요. 자, 왼쪽에는 뭐가 될 거야? 왼쪽에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4a가 나오는데 a 값이 1이었으니까 그냥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나오죠. c 값은 3이겠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A, B, C 다 곱해서 6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을까요? 형님? 자, 9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x-1의 4제곱을 정리하는 거 배운 적 없어? 그치? 그렇다고 여기다가 계수 비율 수치 대입법 쓸 거야? 수치 대입법을 써서 구할 수 있는 숫자는 없죠? 그럼 어떻게 구할래? 이제 어떻게 구할까? 자, 수치 대입법 써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요, 숫자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잘 봐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0은 1 마이너스 4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죠. 그렇죠? 됐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6 이꼴 1 빼기가 아니라 1 더하기네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맞을까요? 그러니까 위의 식을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가 2라는 소리고요. 밑에 식을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가 10이라는 소리예요. 연립번호식 하면 되잖아 이제. 그러면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닌가? 나도 하면 12가 될 거니까 12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의 값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36에다 12 더하니까 이거 빼기구나. 36에서 16 뺄 거니까 20? 됐니? 이해됐어? 갈수록 심화되는구만. 자,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우리는 뭐 할 거야? x에다 1 하나 집어넣을 거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16. 위에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1,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의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얘네들 계산하면은 2가 되는 거고요. 그치? 밑에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가 2b네요. 얘네 정리하면 10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빼주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6a가 12.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됐어요? a, b의 값을 구하려니까 입니다. 됐죠? 지워되냐?
일단 문제 풀 데가 없을 텐데 큰일이네. 어디다 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상등식을 이용해서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니? 자, f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있고요. 여기가 an x의 n제곱 더하기 a n-1 x의 n-1제곱 플러스 점점점 a2x제곱 a1x 플러스 a0. 자, 이렇게 써있다고 얘기를 하면 됐니? 보통 이렇게 안 써있고 결국 fx라고는 안 써있어요. 너희들한테 이제 보통 이렇게 쓰겠지. 이런 애가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별로겠다. 2x-3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이 녀석을 전개하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n차항이 나오겠죠. 됐어? 자, 이렇게 써있을 때 아니면 n보다는 사실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쓸 거야. 10제곱. 자, 2x-1에 2x-3의 10제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맞아? 그럴 때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n이 짝수라는 가정하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치? 그러면 개수의 합은 이렇게 구해요. 그냥 x에다가 1번을 됐어? 그럼 뭐가 나오니까 xn, xn-1, x2, a2, a1, a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럼 개수의 합구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그냥 다 1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얘는 좀 이따 써. 여기 위에 중간에 뭐가 더 쓸 내용이 있어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2x-3이 10제곱이 a10의 x의 10제곱 더하기 a9의 x의 10제곱 더하기 점점점 a1x 플러스 a0일 때 라고 써있을 거야. 이거일 때 이렇게 구하잖아. 이걸 구하라고 했어. 됐어? 그럼 우리는 얘는 항등식이니까 뭐 한다고? 여기가 1이 들어가면 x에 1이 들어가면 이 모양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의 답은 1이야. 마이너스 1의 10제곱.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죠. 2 곱하기 1 빼기 3에 10제곱 해주면 됩니다. 1이죠. 어쨌든 됐어? 근데 너희들한테 이것만 물어보냐? 아니야. 너희들한테 이것도 물어볼 거야. A10, A8, A6, A4, A2, A0의 값을 물어보는 거하고 A9, A7, A5, A3, A1의 값을 물어보는 거 두 가지가 더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개수의 합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위에 걸로 여기서 조금만 마법을 부리면 돼. 자 봐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게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an 나오고 마이너스 a n-1 나오겠죠? 맞아?
그 다음 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면 쭉 가서 A2 나오고요. 마이너스 A1 나오고 플러스 A2, A0 나오겠죠. 됐니? 이 두 가지를 배우실 텐데 짝수차항 계수하면 결국 얘네 둘을 지금 어떻게 더하면 홀수 차수들이 다 사라지죠. 됐어? 그래서 F1과 F-1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AN, AN-2, A2, A0만 남게 돼요.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에다가 1하고 2는 거죠.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맞아?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1을 넣으면 2 더하기 1 빼기 3이고 2 곱하기 그 다음에 숫자 딴 거 쓸 거라 너무 큰 거 썼고 자, 뭐 어쩔 수 없죠. 왜? 화장실. 조금 기다려. 예.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10제곱 되겠죠. 그럼 얘네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고. 됐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5의 10제곱 더하기 1을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홀수 차항의 개수약은 어떻게 구할 거냐? 반대로 얘네들을 빼면 이 둘을 빼면 AN 사라지고 A2도 사라지고 A0도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한다? F1에서 F-1을 빼서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A, N-2, A, N-1, N-3, A3, A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구하라고 하면 그냥 여기 2도 쓸 거야. 복잡하게 써놓은 거. 2 빼기 3의 10제곱에서 마이너스 2 빼기 3의 10제곱을 빼서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홀수차항 계수합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있어? 자, 일단은 여기서 잠깐 스탑할게요. 끝다 하죠. 영상을 아예 끊어버려야겠다. 어차피 협조해. 우리 남은 내용 마무리를 할 건데 남은 내용은 이제 뭐냐면 나머지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나머지 정리 내용 자체는 되게 저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말로 쓰면 이렇게 되죠. 글씨 너무 엉망이네. 내가 큰 키가 아닌데 학원을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칠판이 너무 낮아. 자,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FA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뜻이에요.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fx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x-a로 나눌 거니까 x-a 곱하기 어떤 몫이 있겠죠? 나머지 r이 있을 텐데 얘 나머지 r은 상수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식 전체는 당연히 x에 관한
항등식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R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에 a를 때려 넣으면 fa는 0 곱하기 qx니까 qx가 사라지고 나머지 r만 남게 돼요. 이게 나머지 정리의 원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을 볼 때 사용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문제 풀 데가 없으니까 슬쩍 카메라 밀어볼까? 저쪽까지? 끝까지 쓸 수 있게. 뭐죠?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죠? 됐나? 이렇게 안 올라와. 3개. 됐다. 대충 맞췄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이 그냥 끝이에요. 이거 갖고 남은 문제들 쭉 다 풀면 돼요. 됐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보십시다. 자, 일단은 너희들은 제일 처음에 하실 때 무조건 이렇게 검산식 형태를 한번 쓰는 걸 추천해요. 알겠지? 11번을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뭔가 올 거고 나머지가 r이 될 거다. 맞죠?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앞에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뒤에는 r만 남기 때문에 이때 나머지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2번 같은 경우는.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qx를 치워버리고 r만 남기고 싶은 거니까 x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 라고 하면 1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r 값은 우리가 뭐라고? 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쓸데없는 일이지만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직접 요거 4 나온 제곱은 확인해 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조립제법 쓸 거니까 1 쓰면 2 내리고 2 올리고 1 내리고 1 올리고 0 떨어지니까 0 올라가서 나머지 4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실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눠 보셔도 나머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 맞아. 자, 넘어가서 13번이다. 그러면 x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아우, 눈 안 들어와. 플러스 5x 플러스 2가 4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을 구하고 싶다.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 나올 거고, 더하기 2 나오시겠습니다. 됐니? 그럼 0이네. 계산하면? 아닌가? 얘 계산하면은 2분의 1 나올 거고, 잠깐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는 거잖아. 잘못 넣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짜리고 2짜리니까 뭔가 답하고 다른 느낌이지? 아, 암산 안 돼. 짜증나. 4분의 3 마이너스 네.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치? 여기 1이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실 거고 이 값이 R 값이 될 거예요. 됐죠? 자, 15번도 14번도 생략할까? 여기 있는 것들은 네, 이거는 뭐 조금 생략해서 쭉 중간에 있는 거 생략해버리고 17번 하나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값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8 얘 아니고 27 맞지? 그 다음에 36 플러스 21 플러스 5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64가 나올 겁니다. 얘가 나머지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중간에 너무 문제가 계속 반복돼 좀 지웠어. 됐지? 됐지? 18번도 넘어갈 거고요. 19번으로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몫은 qx고 이때 나머지 값을 요번엔 줬네요. 5라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a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정리를 못하게 하는 qx를 치워야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5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요? 네? 차이는 4x 제곱에 제곱은 뭐가 맞는 거예요? 젠장. 그러면 뭐야 얘가? 플러스 8인가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네요. 됐지? 여기서 자 여기 봐요. 이 문제를 약간 노가다스럽게 계수 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어. 사실은 뭔 소리냐면 얘를 갖고 와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 x의 세제곱 자, 이거 1차 하는데 따로따로 써 있으니까 좀 바꿀게요. a-4x고 얘도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이라고 써봅시다. 그치?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고 qx의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됐니?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랑 얘랑 비교해서 하나씩 메꿀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당연히 몇 차항이 나오겠니? 2차항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x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 왜? x세제곱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플러스 4가 오겠죠. 됐니?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여기 x항이 올 텐데 여기 2차항 없잖아요. 2차항이 없으니까 얘랑 계산하고 얘랑 계산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그랬을 때 너희들이 보면은 얘랑 얘랑 계산해서 1차항, 얘랑 얘랑 계산해서 1차항이니까 계산하면 0이네.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을 뭘 잘못 썼나 본데? 저거 마이너스 4 아니에요? 어떤 거요? 맨 아래에서 맨 뒤에. 아, 여기 마이너스 4구나. 젠장. 이런 젠장. 마이너스 4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군요. 젠장. 그쵸? 뭐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밑에 방식을 성공하진 않아. 근데 위에 방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으면 밑에 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알겠죠? 기상아, 보고 있냐? 멍해지냐 갑자기. 자, 이 녀석을 이거 잘못 썼네. fx 뭐대로 썼어? 그냥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로 나눈다. 그러면 qx 온다. 나머지 r이다. 나머지가 12라고 써있죠. 그냥 됐지?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다 x에다 5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플러스 4가 0이다 라고 해서 k 값에다가 2를 주면 끝나는 문항이죠. 아닌가? 왜 이렇게 산수로 틀리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 여기가 12잖아. 이런 젠장. 자, 그러면 얘하고 털릴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됐을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 형태의 문항이고요. 마지막에 두 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지워도 되죠? 풀이가 좀 길거나 처음 할 때는 계속 검사기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제일 처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fx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고 얘기를 했고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q2x라고 쓰겠고 나머지가 5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뭔지 모르니까 q3x라고 쓸 거고 나머지를 쓰라고 했는데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죠? 1차가 나와야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은 식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돼야 되는 거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 혜준이들 이해돼?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도 똑같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값이 원래 2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될 거냐면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뭘 써놓은 거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죠. 맞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이 실제로 5고 여기에다 집어넣은 값은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하고 5,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썼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우리는 이제 뭐 할 거예요? 빼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3a가 되죠? a는 1일 거고 b는 3일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답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 형태가 이 녀석이고 나머지 개수를 a, b로 놓은 거기 때문에 답으로 써야 되는 거는 x 플러스 3이 돼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해됐어? 이해돼? 자, 지운다. 지워도 될까? 다 쓴 거 맞아? 아직 쓰고 있어? 빨리 써. 하나만 더 보면 되니까. 자, 22번도 검사식 형태로 이렇게 써볼게요. 문제에서는 fx를 x-1로 나눌 때 뭔지 모르니까 q1x라고 쓰고 나머지는 2고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은 또 뭔지 모르니까 q2x라고 쓰고요. 나머지는 4고요.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fx가 아니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fx고요.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 q3x라고 쓸게요. 그냥 구분만 해놓은 거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형태는 ax 플러스 b가 돼야 되죠. 문제랑 다르게 쓴 거는 문제에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싸리 이렇게 인수분해 해버렸어요. 됐니?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1이 2인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 마이너스 1이 4인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 전체에다가도 똑같이 뭐 하겠다는 거냐면 x에 1을 대입해보자 이거죠. 됐니? 여기다 1 대입하면 1, 1, 1이니까 3f1이다. 승자 맞냐? 3f1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이 녀석에다 3배니까 6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랬더니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a 플러스 b가 돼야겠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수경이 이해됐어? 자, 여기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다 날릴 건데 여기는 1이 돼버리네? 그쵸? 그래서 그냥 f-1이 될 거고 얘가 4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식을 갖고 더하면 12, 2b가 돼서 b값은 5고요. a값은 1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답의 형태는 x 플러스 5라는 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끝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풀이로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앞에 한 거랑 뒤에 거 풀다가 막히는 것들 질문받도록 할게요. 끝!